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예, 월요일 뉴스톱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조남관 대검차장 등 검찰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 현충을 찾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띈 건요, 방명록에 쓴 글이 작년과는 다소 달랐다는 점인데요. 윤 총장 화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한 일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윤 총장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현충원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바른 검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윤 총장이 한 검찰총장이 매년 사실은 이제 이런 때가 되면 대검 간부들과 함께 이제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보통 이제 대검의 부장급들을 다 대동을 하고 보통 한 30명 정도가 참배하는데 올해는 사실 대검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고검장 또 복두교 사무국장하고 몇 명만 대동을 했어요. 그러게요. 물론 뭐 코로나라는 그런 이유를 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검의 부장들하고 좀 껄끄러운 사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징계 국면에서 아마 그런 것도 의식했을 것 같은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보통 이제 방명록을 쓸 때는 사실 이 문구는 굉장히 오래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와 상당히 좀 전체 맥락은 다 똑같아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이 바른 검찰은 사실 윤 총장이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할 때 바른 검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국민과 함께라는 말이 지난해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을까? 이제 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면 윤 총장이 그동안 항상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뭐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오해를 받았어요. 이제 아마 올해는 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뺀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을 또 해봅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볼게요. 화면에 보면 사실 대체적인 맥락, 날짜만 빼고는 거의 다 흡사한데 특히 국민과 함께라는 작년 방명록의 글이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구장차장. 네. 아니 왜냐하면 신년사에서도 국민의 검찰, 국민이란 말을 무려 10번 이상 반복했던 윤 총장에게 이게 빠진 게 또 정치적 중립과도 또 연관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국민과 함께라는 대목이 들어간 이유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이 서초동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청사 앞으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년을 맞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검찰을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 지난해 그 신년사에는 담겨 있었다라면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 국정감사에서 은퇴 후에 뭐 할 거냐, 정치도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런 논란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어느 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선두에서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국민과 함께를 집어넣는다라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민과 함께를 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오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오늘 물론 뭐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극소수의 검찰 간부만 대동하고 현충원을 찾았는데 이게 뭔가 외부에 느껴지는 시선들을 위해서 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물론 야외기는 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뢰했을 거고.
대검 부장들이랑 검사단급 사이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또 대검 부장 과장 쫙 대동과가 30명 쫙 데려가면 또 그 검찰총장이 권한 행사한다고 뭔가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의식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본인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윤 총장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은 여의도에서 또 세종로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의도와 본인이 어떤 본뜻과는 상관없이. 이게 정치를 함에 있어서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강하게 칠 때와 빠질 때를 정확히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은 강하게 치고 나갈 때가 아니라 빠질 때라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맞다고 봐요. 일단 본인이 지금 직무 집행 징계받고 그 과정에서는 법정 다툼이니까 강한 공세로 지금 밀고 나가는데 어쨌든 거기서 전부 다 본인이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빠질 때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나가서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사람 몰고 다니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모난정에 돌맞는다고 역풍 맞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지금 약간 일종의 로키 행보는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도 당분간은 윤 총장이 1, 2월 검찰 인사 직전과 직후까지는 외부 별다른 외부 메시지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총장의 행보에 관련해가지고 로우키 행보다 하이키 행보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정무적으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는 논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검사는 수사로 얘기하고 판사는 재판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내는 그 순간 수사의 의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재판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예단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시지로 판결이나 공소장 외에 메시지로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법 정의를 어떻게 공정성 있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외부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박명록에 그걸 또 쓰지 말하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박명록에 쓰는 건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윤 총장이 그렇게 어떠면서 따로 별도의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박명록에 본인이 쓴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한 것 뿐인데 그걸 별도의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작부터 뜨거워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구자욱 차장이 언급했던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런 윤 총장의 이러저러한 모습은 해석의 여지가 많긴 합니다만 전날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와는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오차범위 바뀌고 글쎄요. 20% 앞에 2자와 3자가 붙은 거는 좀 뭔가 여론조사 결과 판세에서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들도 30%를 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을 한 1년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사실은 이렇게 어떤 이 특정 후보가 30%를 넘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대세론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세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위와의 차이도 이제 우리가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10% 포인트를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또 해석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총장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대선에 뛰겠다라고 했다라면 유의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검찰총장이고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수치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화되는 수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결국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이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이런 어떤 그 지지도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몰린 것이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아직까지 취한하기는 조금 무리한 감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윤 총장한테로 모이고 있다. 이것만큼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런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문 지지가 반문의 힘이 윤 총장에게 쏠린 거다. 이게 윤 총장 개인의 브랜드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거는 20%대이고 30%를 좀 넘었다.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다는 건 반문 외에도 뭔가 윤 총장 개인의 힘이 좀 발휘된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해석도 동시에 있긴 있더라고요. 뭐 해석은 있을 수는 있고, 뭐 여론조사 왜 저 윤 총장을 저렇게 지지했었는가를 우리가 추적조사 다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학적인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문 정서의 결합이든 윤 총장 개인의 브랜드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윤 총장 하면 나타나는 개인의 브랜드가 뭐예요? 윤 총장 개인의 브랜드 자체가 지금 반문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예를 들어서 뭐 경제에 대한 식견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외교에 대한 식견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윤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뜬 건 원칙대로 현 정권의 비리, 어떤 문제들, 의혹들을 좀 수사하려고 하는데 정권으로부터 소위 말해 찍혀서 지금 저렇게 어느 한쪽으로 좀 몰렸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도가 몰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이제 반문, 어떤 윤 대통령과 대척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기 20%인 거 간에 30%인 간에 윤 총장한테 저렇게 지금 지지도가 쏠리는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어떤 지지도 꺾이고 그걸 반대 쪽에서 강하게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윤 총장 하나뿐이다.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 지지도가 좀 더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앞서 30%를 처음으로 넘긴 건 YTN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여긴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추이를 봤을 때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는 다소 주춤하고 윤 총장이 달이 갈수록 조금 상승세 하는 이 꺾은 선이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자 가상 대결이 아니라 15% 이상,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이 3명만 이 화면에 담은 겁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게 있는 게요. 부장차 바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건 또 여론조사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이재명 지사가 26%, 이낙연 대표 18.6%, 윤석열 총장 15.3%.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부터 벌써부터 이제 분석에 들어갔는데 구자욱 차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조사 기관이 어딘지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조사 시점, 그다음에 설문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로 나온 수치라는 것은 100번 조사하면 95번 정도는 이 여론조사 그 수치와 근사하게 나온다라는 것일 뿐, 이것이 확정된 어떤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뭐 이 국민 민심이 저렇다라고 확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흘러가는 민심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와, 그러니까 A라는 조사와 B 조사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에서는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뒤에 나온 조사는 한국 리서치라는 그 리서치 회사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조사 방식과 시점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ARS 조사는 신정인 1월 1일과 1월 2일에 조사를 했고요. 한국 리서치 조사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RS와 그 전화 면접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ARS는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그 기계음을 듣고, 물론 이제 사람 음성하고 똑같습니다만, 그렇죠. 그 기계음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전화번호를, 그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하는 거고요. 전화 면접 방식은 면접원이 불러줍니다. 1번 윤석열, 2번 이낙연, 3번 이재명. 뭐 이 순서는 랜덤 방식 때문에 바뀝니다. 그런데 응답을 안 하게 되면 적극적인 전화 명답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후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RS와 전화 면접 방식의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ARS에서는 윤석열이 앞섰지만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섰다라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구나. 지금 민심이 상당히 좀 요동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간명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계가 전화하면 윤 총장한테 지지를 하는 거고, 직접 그 상담원이 전화를 하면 이재명 지사 쪽으로 조금 더 수치가 높게 간다. 이거를 지금 혹자는 샤이 윤석열, 그러니까 숨어있는 윤석열 총장 지지층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던데. 이제 각 언론사가 신년 특집으로 대부분 다 여론조사를 다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화 면접원을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 ARS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느 쪽에서는 ARS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오히려 전화 면접원이 전화하는 것들이 정확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전화 면접원이 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걸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나 내가 이거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피해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권이 잘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 진짜? 예, 충청권이 잘 대답하지 않고 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제 어떤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어떤 이 응답 조차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이낙연 뭐 이분들은 이제 워낙 공개적인 분들이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 어떤 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중도층이나 보수층 같은 경우는 잘 표현하지 않는 이런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를 볼 때는요 결국 한 회사가 계속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한국 리서치가 하는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느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비교하면 상당히 어떤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사만큼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2021년 1일과 2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이틀간의 지지율은 30, 20, 15. 일단 윤 총장이 처음으로 30% 벽을 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이름을 이 여론조사에서 빼야 되는 건 아니냐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 각각 듣고 올까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검찰총장은 좀 여론조사에서 좀 빼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본인이 하셔야죠. 그것은 뭐 우리 총리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응?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데다가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꾸 대선 후보군에 넣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조사를 하지 말고 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깔끔한 거죠. 예. 조영원 대표에게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 본인이 직접 빼달라고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여론조사 빼달라는 게 맞지 않냐. 이 정 총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럼에도 30%가 넘는 인물을 빼버리면 여론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거는 지금 폐쇄형 그 ARS 여론조사의 그 어떤 후보군으로 넣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방형으로 누구를 지지하냐고 막연히 물어본 게 아니라 1, 2, 3, 4, 5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후보군을 뽑도록 유도한 건데 어찌됐든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장으로서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정치적 독립성이라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본인은 스스로 빼달라고 요청하거나 그거를 이제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청하거나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론조사 기관이 그걸 뺄 거냐 말 거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겠죠. 뭐 그거를 갖다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아쉬운 부분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인이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면 처신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윤 총장을 후보군에 넣는 이유가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에도 윤석열이라는 답변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잠재적 후보군에 언급이 돼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추려서 이 객관식 문항에 설문 문항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좀 그 시간을 좀 거슬러 보면 윤 총장이 처음부터 대선 후보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낙연 대표와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빠진 지지가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윤석열 총장 쪽으로
그 모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이 후보군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여론조사 이 과거 흐름을 본다라면 이것은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민심의 흐름의 결과가 지금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이 대선 후보군에 넣다 보니까 지금 30%를 넘는 1위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안다라면 지금 범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빼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윤 총장이 자꾸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대선 후보로 호명이 되고 있고 선택을 받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30% 지지율을 넘은 윤 총장 얘기 그리고 오늘 현충원 참배 얘기까지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좋든 싫든 윤석열 총장과 남은 6개월을 함께해야 할 이 인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